이번 한 주간 저희가 마켓뷰 시간을 이용해서 하반기 증시 전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환율에 대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가장 궁금한 건 엔화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이제 환율 얘기 나누면서 차근차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달러부터 좀 점검해 주세요. 최근 한 4거래일 동안에서 원달러가 한 10원 이상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원고 그리고 달러 약세 이런 부분들 앞으로 증시에 좀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또 방향을 이렇게 뭐 잡는 것인지 좀 점검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뭐 엔저가 약간 덜컹거렸으니까 오히려 금융 측면에서는 원화 강세라고 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수익을 늘려주는 요인 아니냐.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아주 강한 요인으로서 경상수지 흑자기조 이렇게 꼽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갈수록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리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이면도 좀 같이 좀 보셨으면 하는 거죠. 어떤 부분요? 경상수지 흑자 왜 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불황형 흑자 얘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단순히 국내 경기가 부진하다라는 것이기도 한데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보면 결국 국내 기업의 설비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설비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 단기 수익은 좋아질 수 있죠. 그렇지만 장기 미래 성장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외국인들이 과연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확신을 주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뭐 최근에 사실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사도 우리 기업들의 신용등급 전망을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실적도나 현금 흐름 악화 이런 것들을 꼽고 있지만 투자 부진으로 인해서 좀 장기 성장성이 약화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일단 1,100원을 중심으로 1,100원 초반 정도에서 이제 박스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의미한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한다면 1,000원대 중반으로 완전히 레벨 다운을 해야 될 텐데 박스권이라면 사실 그렇지는 않는 것 아니냐. 단기적으로 뭐 1, 20원, 2, 30원 오르내리는 양상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있어서 지금 오히려 중요한 결정 요인에서 조금 제외되는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환율이. 근데 근래에 사실 국제금융시장의 모습은 보면 이제 연초에 제기되기 시작했던 그레이트 로테이션,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흐름, 또 신흥국에서 선진국의 자금 흐름 이것이 더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 수혜를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도 좀 누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기업들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이제 저성장 국가로 정말 더 이제 나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일 거고 이런 가운데서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면서 이 원달러 움직임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럼 크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요인은 또 아니다라는 쪽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을 끌어내린 요인이긴 하지만 기업에 투자를 한다, 기업 가치에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설비 투자가 최근 뭐 2년 연속 올해도 아마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장기 성장성을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엔달러 환율이 100엔선이 붕괴가 됐는데 사실 이 이면에 가려진 부분도 있습니다. 위안화 절상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위기감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 위안화 절상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실 뭐 미국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위안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까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오늘 좀 기본적인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위안화도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사실 우리 중국 경제는 실물 쪽이 중요하지만 이제 금융적인 측면은 그동안은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전체 교육에서 이제 대일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역사적으로 계속 낮아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상당히 좀 비탄력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격 변수가 좀 덜 중요한데 일단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이제 일본과 경합하는 정도가 높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실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위안화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볼 수는 있는데 관계가 좀 더 복잡하죠. 일단 위안화는 교육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왔다라는 대중교육이 많이 늘어나왔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의 경쟁은 사실 지금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중국 산업이 고도화하면서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한 가지 고리가 더 있는데 그것은 우리 기업에서 이제 중국으로 수출을 해서 중국에서 다시 조립 가공 과정을 거쳐서 세계 시장에 내다 파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위안화 강세가 바로 수출 단가의 어떤 그 인상으로 연결되는 아주 직격탄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부분이 상당수가 사실은 그런 우회 수출을 위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수출 실적에 우리 기업의 수출 실적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뭐 그런 그 거래를 위안화로 하지 않고 달러화 베이스로 수출을 한다 하더라도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안화로 지급을 하는 경우에 오버헤드가 전반적으로 좀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것이 당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점점 더 우리 증시가 이제 위안화 흐름에 대해서도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국면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유럽도 좀 다녀올게요. 그 유로달러 환율은 계속 또 바닥을 좀 형성한 뒤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경제 지표 보면 아직도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업률은 또 최고치 네, 뭐 사상 기록되고 있는 최고치.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또 반면에 또 괜찮게 나오는 지표들도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매번 방송을 통해서 유럽 어떻게 되나 네, 이 부분만 그렇죠. 점검을 해봤거든요. 지금 네.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뭐 고용 지표는 흔히 좀 후행하는 경우가 있고 최근 지난 한 4, 5월 이렇게 보면 약간 그 심리 지표들이 호전되는 모습들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단 사실 실물 경제 어떤 저변이 개선되어서라기보다도 유럽도 사실 증시가 좋지 않습니까? 뭐 그런 데서 비롯되는 뭐 자산 효과라든지 이런 영향일 것 같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사실 경제 지표가 아주 좋아지는 속도는 전반적으로 좀 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뉴스는 좀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사실 유독 좀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좀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을 내놓고 발표하는 그 정치권이라든지 정부에서 비롯되는 어떤 뉴스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최근에 가장 큰 화두는 뭐 이것도 사실 계속 얘기되고 있는 부분인데 긴축에서 성장으로의 정책 전환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폭넓게 얘기가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는 이제 올랑드 신임 프랑스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혼자 이렇게 독불장군 같은 모습으로 성장 정책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외연도 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를 뭐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특히 일자리가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위기국에 대해서도 재정 건전한 일정을 좀 늦추고 목표 시점을 늦추고 조건을 완화해주는 뭐 이런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뭐 OECD 같은 그런 국제적으로도 조금 용인이 되고 있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실행에 옮겨지느냐, 전격적으로 탁 실행에 옮겨져서 경제 지표를 호전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가느냐에 있어서는 당장 좀 장벽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Q3에 다시 돌입을 한다든지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내놓는 그런 것과 비교한다면은 정책의 실행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유럽은 정말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에 시장이 반응하는 어떤 그런 역치가 점점 더 높아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냉정한 시각에서 본다면 IMF라든지 OECD 같은 국제기구들이 내놓는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치는 별로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작년까지는 하향 조정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우리나라 내부에선 설비 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에 무역 수지 흑자를 너무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위안화 절상도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유럽도 긴축에서 성장으로 옮기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지금 지수가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 지수가 과연 박스권 상단을 뚫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거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 이제 하반기 조금 더 긴 안목에서 네. 말씀드리는 것이고 잠깐 언급드렸던 이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흐름에 우리나라도 마지막으로 이제 편입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사실 단기적으로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5월 하순부터 채권 시장에서는 약세, 주식 시장에서는 강세,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오는 그런 네. 모습이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흥국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재앙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좀 부여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글로벌 증시 흐름과 그동안은 좀 괴리된 그런 약세 흐름으로 갔었는데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4월 우리나라 광공업 지표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경기적인 측면 그리고 아베노믹스가 좀 약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좀 상승 모멘텀을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과 함께 올 하반기 외환시장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